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오토반입니다. 2월 25일 목요일 아침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목요일입니다. 이제 2거래일만 또 하면은 한 주가 마감되고 다음 주 월요일 거래가 되면은 2월달 끝이 납니다. 2월달 어떠셨어요? 기억이 안 나죠? 어떻게 흘러갔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네 마음이다 라는 거를 제가 항상 수시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만큼 그 순간순간은 너무나도 힘이 들고 또 어렵다,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잘 모르겠고 단지 그럴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괜찮아, 2월달 살 못 뺐으니까 3월달은 나 다시 시작할 거야. 3월달 나 이제 살에서 독립할 거야. 3일절 나도 독립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나온 것에 대한 우리는 미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조금 더 배울 점들을 배우고 기억할 점들은 기억하고 가셔야 될 테인데, 그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쳇바퀴 돌아가듯이 똑같은 것만 도돌이 표처럼 돌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오늘 아침에 한번 하시면서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참 별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유가에 기름을 붓는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유가에 따른 움직임이 참 크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투자자들에게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데, 기업이라는 것, 기업의 실적을 보고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됩니다. 기업이 성장, 실적이다, 제품을 얼마만큼 잘 판매를 하고 잘 판매가 되고 또한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 시장성에 맞게 만들어내느냐 라는 부분들인데, 그런데 기업들의 실적으로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요. 그런 기업의 실적을 연관 짓기 전에 그럼 왜 기름에만 자꾸 움직임이 나타날까요? 라고 합니다. 그럼 원자재가 되겠죠. 기름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시장에 지금 얼마만큼 공장들이 돌아가고 혹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냐라는 그런 지표로서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또 보시면 되겠고요. 기름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부진에 빠질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점들입니다. 자, 그래서 고유가가 진행이 되면 기업들이 힘들다 가겠지만 주식시장에서 움직임들은 주가는 크게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활황일 때가 기름값이 올라갔을 때가 많다. 거의 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점들인데, 지금 기름에 따른 움직임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기름에 따라서 영향들을 많이 받아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종가의 흐름들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막판에 기름 때문에 다우지수는 장중에 큰 폭으로 빠졌다가 종가에는 플러스권으로 마감이 되어서 끝이 났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날 먼저 뉴욕 증시 국제유가의 급락과 함께 주요 경제 지표들의 부진으로 1% 이상 하락 마감. 기억 안 나요. 그죠? 어제 우리나라 시장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엊그제 미국 시장 기억납니까? 우리는 어제 미국 시장밖에 기억 안 나요. 자, 엊그제 어떻게 1% 이상 하락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이란과 사우디 석유 장관은 산유량 동결 동참할 수 없다. 웃긴다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웃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디 산유량 지금 감산을 들어가느냐, 우리는 여기에서 웃겨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국제유가 급락을 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미국 2월 소비자 신뢰지수 전망치 하회 최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최저 수준을 갔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출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긍정적인 것에 긍정적인 것을 찾고 싶어 하지 부정적인 것에 단기적인 긍정을 찾는 지금 시장의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모습이 되겠고요. 자, 이러한 소식을 가지고 시작했었던 국내 증시 초반에 하락해서 시작을 했었죠. 하락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초반 조금 반등 나온 듯 하다가 다시 그날의 저가까지 어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이 그 자리에선 절대로 급하게 들어가려고는 하지 마라. 우선 기다려보고 방향 틀고 그날의 고가를 돌파해 줄 때에 차라리 그때 따라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처럼 어제 시장에서 보시면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급격하게 한번 조금 올라오는 것 같다 다시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강하게 올라왔었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마찬가지로 올라왔었고요. 그러면서 코스피 코스닥은 거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보합권이다. 아하, 국내 시장 참 강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면요, 네, 어제만 보고 그런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해서 보셔야 된다? 연속적으로 봐야 된다. 연속성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며칠 전에 해외 시장이 많이 올라갔을 때 국내 시장 많이 올라갔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커플링이냐 디커플링이냐 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만큼 떨어질 때 어제 덜 떨어졌다, 올라갈 때 덜 올라갔다, 그만큼 뭐 주는 영향 크지 않았었다라고 보시면은 네, 되겠고요. 그래서 어제 국내 시장이 하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강했다라는 개념보다가는요, 그 전에 움직임에 대해서 뭐 크게 더 큰 반응들이 없었기 때문에 나타났었던 현상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한들 어제 수급적인 주체에서 받쳐준 투자자가 없었습니다. 외국인들 매도였고 기관들 매도였습니다. 매도의 폭은 크진 않지만 단지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 선물에서는 계속해서 잡아주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잡아주려는지 지속적으로 선물에서는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원달러 환율은 3원 30전 어제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개인들의 움직임 역시 어제는 크게 나타나는 상황들이 아니었다라는 것, 어제 하락했던 자리에 반등 나왔다가 막판으로 가면서 조금 약세 모습을 보였는데 이건 코스피 가서 이야기 드릴게요. 국내 증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의 부재다, 그리고 매수 주체가 없다라는 거,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물량들, 앞으로 펼쳐질 이벤트에 기대감과 우려감들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은 프로그램 비차기 통한 매수세를 늘려가고 있지만 지수를 여기서 강하게, 아주 강하게 끌어올리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상단 박스권입니다. 지수의 전체적으로 봤을 땐 지금 추세가 아래로 꺾여 있어요. 코스피를 보시면. 하지만 여기선 제가 그랬잖아요. 19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박스권이 나온다, 이 자리가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약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조정을 주기 때문에, 차익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박스권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흐름들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좀 내려오면 약하다, 하락한다, 위험하다라고 생각만 하게 된다라는 점들인데, 그것이 아니라 현재 자리에서 좀 힘을 가지고 옆으로 흘러가고 비벼줘야만이 앞으로 추세를 돌려 세워줄 수가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쪽에서는 좀 혼조세를 많이들 보여줬었던 상황들이었고요. 어제 분봉으로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코스피 1분봉 차트를 보시면은 초반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난 뒤에 차익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게 오후까지 흘러갔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점들인데, 이제까지는 그래도 오후장 많이는 아닙니다만은 나름 고개를 조금 들어줬어요. 어제 동시효과 때에 삼성전자나 이런 현대차 쪽에서 동시효과 물량들 들어오면서 좀 올려주긴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막판에 꾸준하게 들어주는 건 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까지는 약하게 흘러갔었다라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이게 그 전의 모습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버티는 거냐 아니면 강한 거냐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뒤로 가면서 약한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래서 막판에는 끌어올려줬습니다만은 힘이라는 것은 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기관 투자자들의 역시나 관망세가 나타나는 상황들이었고요. 막판 외국인들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동시효과 때는 좀 끌어올려서 마감이 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들 매도 약세 보여줬습니다만은 지속적인 자사주의 매수, 기타 법인의 매수를 통해 가지고 지수를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징주로서는 두산엔진,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두산 밥켓 상장으로 유동성 확보 전망이라는데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두산엔진은요, 베이에 들어가는 디젤 엔진 세계 2위입니다. 국내 1위 업체인데
2011년도 그때 상장했을 때는 참 많은 관심들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조선이 안 좋으면 두산엔진도 같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고요. 두산 역시도 지금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고 기계 쪽, 그러니까 이러한 공작 기계 쪽에서도 매각이 어렵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동화원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 및 한국제품 대상 600억 시비 발행했다라는 거. 샘표식품 분할입니다. 사업회사 지주회사 분할 소식에 강세였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신주 상장 앞두고 출현 물량으로 지금 상당히 큰 폭의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코스피의 특징적인 모습은요, 막판에 동시효과 때 외국인들의 매도를 좀 줄여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줬다라는 점들인데, 이전하고 다른 점은 마지막의 흐름들이 그전보다는 좀 견조하지 못했었다라는 점, 그나마 꾸역꾸역 버텨가고 있다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올라왔었던 기업들 다 이유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올라왔던 기업들은 좀 상승에 따른 부담감, 차익 물량들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국내 시장 움직이기는 힘이 듭니다. 아무리 움직여봤자 호박 한 바퀴 돌아가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되겠네요. 삼성전자 움직여라 할 수가 있겠지만 삼성전자 움직여야 될 이유거리가 있겠죠. 현재로서는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요, 정말 좀 실질적인 성장성, 조금 더 실적적인 부분들, 새로운 것들을 원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한 거기에다가 삼성의 지주회사 이런 전환 체제적인 부분들이 아주 마무리가 다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불확실성적인 측면도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외국인들의 매도는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지속적인 매도가 나가고 있고요. 그 물량들을 기타 법인에서는 모두 다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화의 강세와 원화의 약세를 통해서 움직였었던 자동차주들, 역시나 자동차주들도 멈추면은 급브레이크가 잡힌다 그랬는데요. 어제 다행히 현대차는 동시효과 때하고 그나마 끌어올려주는 상황들이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어제 좀 강세였고요. 이 흐름들도 오늘 내일 이틀간 좀 예의주시하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플러스 0.26%, 큰 폭은 아닙니다만은 여전히 변동성은 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코스닥을 두고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바뀌어요. 이거 너무 좋네 생각했다가 시장이 왜 이렇지 라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가요, 다시 야 이거 좋은 거 아니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요.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십시오. 쌍끌이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 뒤에 있는 것들이 좀 좋았고요. 어제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던 OLED 쪽에 어제 또 파동들이 나왔습니다. VR 관련주들도 좋은 모습들 보여줬습니다만은 OLED 쪽에서 어제 한번 또 다시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우리 투자자들의 지금 마음을 참 엇갈리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장중에도 말씀드렸었죠. 엊그제 같은 경우 이제 OLED 내려오면 한번 잡아볼까 생각으로 이제 접근했어요. 접근했는데 움직이지 않고 쭉쭉 떨어져요. 그러는데 가상현실 관련주들은 날아가는 거야.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또 가상현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파동들이 나오는 거 싶어 들어갔는데요, 내가 쉽게 버티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해. 그랬는데 어제 같은 경우 또 OLED가 움직여요. 가상현실 쪽에서는 또 차익 물량들이 나오고 잘 움직이는 들이 없어. 이게 꼬인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좀 타이밍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성페이 관련주들 충분한 관심들을 가지고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저가 매수의 유입과 외국인의 매수량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면서 뒷심 쪽에선 조금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코스피하고는 어쩜 비슷한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초반에 하락 이후에 강한 반등 상승하고 나니까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이 정도면 됐어, 더 이상 가기에는 무리야 라는 생각, 그리고 앞에 아직까지 강한 매물대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요 코스피는 옆으로 기어가거나 아니면 정말 강하거나 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그냥 내가 힘이 없어서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분위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 2등이라도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정말 강하게 앞서 나가버리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앞에 저 자리를 뚫고 올라가려면 어떤 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하겠죠.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냥 옆으로 흘러가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굳이 여기서 어중간하게 흘러가다가요 아래로 때려 맞아가지고 한 번 더 물량 나오는 경우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닥의 특징주 QSA 어제 상한가라 꼬나 또 아침에 동시효과 우선은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TV 360대 영상을 통해 가상현실 서비스 제공한다라는 소식에 게임 관련주도 또 강세를 보였었고요. 가상현실 관련주들 강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전체적으로 또 옥석가리가 가겠죠. 니도 나도 가상현실이에요. 이때 잘 나오는 게 뭔지 압니까? 3월달에 좀 있으면 뭐 불러요? 3월달에 뭐 불러요? 네, 학교에서 애들 불러요. 학교라고 주총 부르잖아요. 정총, 정기 주주총회 부른다고. 그러면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아니면은 감사 그런 거 보다가 신사업도 이렇게 추가하거든요. 뭐 그때 또 새로운 사업에 VR 뭐 이렇게 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니도 나도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는요 정말 실질적인 수혜주를 제대로 찾기는 힘들고 크게 없어요. 기대감으로 갖고 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 대해서는 이제 주의하고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뭐 KN의 액분입니다. 액분 5,500원으로 500원으로 액분 미동전자통신 중국투자금 기반의 영화관 사업 중국에 팔렸습니다. 회의님 차이도 있죠. 네, 블랙박스 메디프론 26조 치매 치료제 시장 타깃 임상 1사 진행했다는 소식에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확실한 치료제가 없죠. 시장 규모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치매 알츠하이머에 대해서는 확실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그게 나온다 그러면 그 기업은 말 그대로 대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아직 치료제가 아니라 뭐 임상이고 뭐 연구 개발이 들어갔다라고 해석을 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어제 미국 지수 보세요. 야, 꾸역 이제 올라갔습니다. 장중에 큰 폭의 하락세를 또 보였다가 막판에 반등이 나오고 그다음 또 유가적인 이야기였었고요. 어느 정도 반등을 주려고 했었습니다. 다우지수가 0.3%, 나스닥이 0.87%포인트 하락해서 마감이 되었었던 상황들이었고요. 또한 유럽은 하락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유럽은 먼저 끝나는 것도 있었죠. 네, 어제 독일이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뉴욕 증시 경제지표 부진과 유가의 하락 영향 약세 출발하였습니다만은 미국의 휘발유 재고 감소 이 재고 감소했대요. 그러면 기름값 다시 좀 반등이 나오나요? 혹은 공장이 잘 돌아가나요? 라고 기대감을 갖추겠죠. 하락폭을 많이 하면서 반등했다라는 거. 미국의 2월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지수 잠정치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예상치 크게 하회했습니다. 오늘 실업 청구 건수 나옵니다. 미국 제조업 불황이 서비스업을 전염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IMF 지난해 말부터 경제활동이 약화되고 위험자산의 가치가 급락했다 평가하면서 세계 경제성장 전망추가 하향 조정을 경고하고 있고 국제유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석유장관 감산 불가론을 강조하면서 장중 3% 이상 급락하였지만 미국의 휘발유 재고 감소로 반등은 나와줬습니다. 영국의 유로존 탈퇴 브렉시트 그리고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그렉시트라는 이야기들 계속 나왔던 상황들이 있고 2015년도는 그렉시트의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고요. 올해는 지금 브렉시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영국이 유로존에 있다고 하더라도 유로존은 좀 껄끄러워질 거고요. 나간다고 하면은 유로존은 위기가 되는 거고요. 뭐 이렇다가 저렇다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영국이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어제 해외 시장에서 나왔던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해외 시장 기업들의 실적적인 부분들 좀 보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시장의 포인트 상승 모멘텀의 부족이다. 상승시킬 만한 강력한 모멘텀, 상승 동력이 부족하다라는 것. 그래서 무엇으로 올라온다 그랬었어요? 어떠한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뭐의 매력? 가격의 매력이다.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가격의 매력을 통해서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갔어요. 주가가 올라갔는데 실적도 좋고 앞으로도 괜찮아질 것 같다. 그럼 더 가요? 더 못 가요? 더 가죠? 더 간다고. 더 가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그냥 조정이 되는 거고요. 더 못 가고 내려와요. 그럼 하락인 겁니다. 지금은 가격을 통한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상승 하락 상승 이유가 다 다르다 그랬었어요. 상승의 이유가 다 다른 것은
화장품주들이나 제약주도 얘네들은 그냥 기술적인 우선 반등들이었고, 제약 바이오 쪽은 다시 이제 봐야 될 구간들이 진입한 것 같고요. 철강이나 이제 이란 쪽 같은 경우는 저가를 통한 매수세가 들어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가에 쏠려있는 시선입니다. 그렇게 지금 기름만 바라보고 있어요. 네, 기름만 바라보면서 유가가 반등이 나오나, 유가가 떨어지나, 이란이랑 사우디가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가 상하이에서 열립니다. 어떤 이제 이야기가 나올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것을 앞두고 뭐 사드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주춤하죠. 네, 주춤하는 상황이고, 또한 중국의 보복 무역에 대한 우려감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점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한가 버티는가 지금 시장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시장 참 강하네 라고 이야기하면 강하고요. 야, 꾸역꾸역 버티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전혀 없겠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올라가더라도 이거는 강하기라기보다가는요 좀 공갈빵 수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강하게 올라가도요 중간 텅텅 비어 있어가지고 네, 그 자리가 언제든지 쉽게 내어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원하는 거는요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거리를 가지고 어떠한 상황으로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올라간다 이것에만 초점 두지 마십시오. 만약 올라가는 거에 초점 둔다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철저한 차익 실현이나 아니면 냉정한 판단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면요 무슨 생각하는지 압니까? 분명히 지금으로서는 올라가면 좀 텅텅 비어있다, 좀 강하진 못하다, 어거지로 올라간다 하겠지만, 올라가면요 아 이거 강한가? 이거 그럼 계속 들고 있어야 되네, 더 가나? 시장 더 간다 생각한다고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처음에는 에이 아니야 했는데 조금 가고 진짜인가? 더 가나? 강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종목별로 순환매는 뭐냐면 시장이 좋아서 흘러가는 순환매 장세가 아닙니다. 어떤 흐름이라고요? 이 종목이 움직이고 하면은 자금이 저쪽으로 빠져나간다. 자금이요 한쪽에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한쪽에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왜? 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이는 것들이 좀 환매스럽게 움직인다, 우리가 좀 혼란스럽게 움직인다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발표에 따른 새로운 움직임입니다. 이제 기업들의 잠정 실적 발표들이 많이 나왔죠. 새로운 움직임들이 나와준다라는 거 네, 보시면은 되겠고요. 왜? 철저한 기업들 실적이나 성장성 좀 초점 두고 가자. 종목마다 철저한 이유를 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종목마다 철저하게 이유를 들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 종목이 정말 실적이 어떻네. 예를 들어서 어제 아모텍 실적 나왔습니다. 뉴스는 어떻게 나왔어요? 아모텍 작년 실적 많이 늘었다고 나왔죠. 그게 우리가 1차적으로 그나마 50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절단 난다라는 거예요. 실적 잘 나왔네요. 냉장을 따지시라고요. 제가 어제 장중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모텍은 4분기 실적이요 한 65, 50억은 좀 더 나와야 된다 그랬었어요. 그렇게 시장에서 예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흘러갔었고요. 그런데 4분기 실적이 부진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모텍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4분기는 생각보다 부진했네, 그런데 올해 조금 더 좋아지겠네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그렇잖아. 내 살 못 빼놓고 올해는 뺄 것이야 기대만 하면 뭐합니까? 이러해서 이러됐구나 라는 걸 알고 올해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실을 알고요 기대를 하시라고요. 자, 다같이 지금 거울 한번 보세요. 현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내가 기대할 거 기대하시라고요. 그래야지. 그거 안 하면 안 된다고. 네. 아시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 그래, 요러한 것도 좀 알고 가자. 무조건 그냥 뉴스 보고요 4분기는 묻히는 경우가 많아요. 4분기 실적 왜 묻히는지 압니까? 실적 발표 나올 때 어떻게 해요? 2015년 실적으로 나와버리죠. 그냥 4분기 안 본다고. 그리고 거기다 또 뭐가 있어요? 새로운 해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반만 하면 안 돼요. 50점이라고. 야, 그래도 반만 했네. 500점 만점에 50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10분의 1만 한 겁니다. 네, 꼭 참고하시고
네, 대응하시. 오늘 제가 그러한 내용들 또 장중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네, 오늘 시황 방송 끝내고 오늘 뭐 종군당이나 삼성페이 관련주들 여전히 보시면 되겠고요. OLED 쪽에서는 이제 많이 뜨면 재미없어요. AP 시스템도 이제 실적 나왔는데 예상만큼 나왔어요. 올해는 300억 이상 기대하는데 그래도 이제는 좀 차익적인 부분 생각하고 삼성페이나 그리고 또 한국길드 또한 이제 종근당 이런 것들 네, 오늘 보시면 되겠습니다.